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혼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사거래일 동안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신 분들도 꽤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지수 장세는 아니고 여전히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고,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제가 2주일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수익에도 어느 정도 좀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행히 오늘도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어서 내일 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ETF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했고, 배터리, 두나무주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 오늘 수요일에 강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방송 7분 11초를 캡처를 한 건데요. 메타버스 ETF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첫 메뉴에 있는, 이건 어제 종가죠. 월요일 종가인데 하이브서부터 시작해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모두 3%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17% 상승을 했으니까, 사실 시초가 또는 장초에 아무거나 사셨어도 무조건 4% 이상은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콘텐츠, 그중에서 특히나 메타버스나 엔터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3시 25분입니다. 오늘도 복귀 방송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0위 상위 기업들 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난히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요. 물론 지수 자체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거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 ETF에 편입된 종목들, 그리고 미디어 엔터 ETF에 편입된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해석하는 게, 제 방송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 재료와 함께 위버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BTS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콘서트도 곧 재개가 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실적 기반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한 때는 6%까지 이 무거운 주식이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서 4거래일 동안 약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4거래일 전부터 하이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 또 메타버스를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검은 사막 관련된 종목이죠. 게임주고 오늘 7%대 급등을 했고, 제이 콘텐트리도 벌써 제가 네 번째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추천 종목이었었고 월요일에도 추천 종목이었고 오늘까지, 그래서 그 3거래일 동안 약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3거래일 동안 약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6%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덱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물론 보유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수익을 났을 만하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마이너스 5%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4%까지 한 9% 정도 등락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와 이제 메타버스 둘 다 가지고 있고 특수분장 쪽으로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만한 거는, 제가 이 부분도 분명히 방송을 잘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빨간색 체크 포인트를. 그 코덱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ETF인데, ETF는 미디어 ETF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코덱스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종목들 다 이 장표도 그대로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다 NC소프트 들어있죠. 최근에 과대 낙폭했었던 종목들인데, 이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시발점은 오징어 게임이 되겠죠. 오징어 게임이나 마이네임이나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대박나는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몰렸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같이 과대 낙폭을 해서 사실은 차트가 깨져 있는, 역배열로 되어 있는 곳들마저 3거래일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정배열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21선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거래일 동안 좀 상승률이 좋은데, 제가
MSCI 편입도 벌써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고 일주일 더 된 것 같아요. 그 LNF하고 FNF 설명드릴 때가 한 열흘 전이니까 그때 MSCI 편입 유력한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카카오게임즈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좋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뭐 위메이드는 워낙 근데 테마성이 좀 강하고 지금 벌써 뭐 저점 대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오징어 게임 주에 대해서도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렸었죠. 어저께도 이제 쇼박스와 버킷 스튜디오가 최근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스튜디오 산타스 클로스도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종가 상따로 매수를 해서 분명히 화요일 날 한 10% 정도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초에만 급등을 하고 급락했고 오후에 늦게 이제 다시 들어올리는 그래서 사실은 고점에 물린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은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기반의 중대형주인 뭐 엔터주 쪽이라든지 이 중에선 제가 하이브, 뭐 JIP 엔터, 큐브 엔터, CJ ENM처럼 우량주들을 말씀드렸었고 실적 기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서는 덱스터나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MP 같은 종목을 어제도 추천드렸었는데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다 뭐 1%에서 한 4%까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제가 계속 메타버스 기업들의 대부분이 게임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렌딩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임 회사에서 당연히 하기 때문에 3D 렌딩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게임 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뭐 넵튠이라든지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상승률이 좋았는데 넵튠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투자를 최근에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를 했죠. 미국 기업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상승률이 상당히 좋아서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NFT 관련해서 뭐 최근에 NFT 때문에 서울옥션도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서울옥션도 벌써 오늘도 많이 상승을 했고 3거래일 동안 한 20%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단지 미디어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 연예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그 순환 고리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도 제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일 전쯤에 보유를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약 20%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나왔습니다. LNF,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한 10일 전부터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후성,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곳들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이고 코스모 신세대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반도체 DDR5는 제가 일요일 날 이번 주죠. 한 4일 전에 일요일 날 저평가 우량주로 그 DDR5 세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해성DS 말씀드렸죠. 해성DS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또 이렇게 장중한테 5%까지 상승을 했었고 아비코전자도 5.8% 상승했고요. 대덕전자는 저점 대비하면 약 2% 상승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 관련된 주도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두나무 관련된 주, 그 비트코인 ETF 편입 말씀드리면서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동그라미 쳐갖고 분명히 보여드렸었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고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토론방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보시면은 9시 30분에 메타버스 ETF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저평가 우량주 DDR5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한 11시에 다시 상기를 시켜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195만 원 정도 오늘 수익을 내고서 어쨌든 세로닉스, 아프리카TV, 뭐 KEC,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제가 이제 시드가 2천만 원으로 매번 리셋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10% 정도 그래서 이번 달도 누적 수익률이 한 5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제가 지난주부터 목요일부터 메타버스 ETF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편입됐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500억 펀드죠. 500억 펀드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그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오늘도 보시면 일진파워, 오늘 보선파워텍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JYP, SM, 해성DS 증권사 리포트도 설명드렸었고 뭐 KC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방송을 좀 꼼꼼히 보시는 분들만 사실은 좋은 종목을 얻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는 제가 다 정리해서 장표 하나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송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일단은 제가 그래도 주식 경험이 한 1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목을 잘 고른다고 생각해서인데, 그 그룹 편집을 저는 이렇게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증권 MTS 같은 경우는 총 120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120 그룹이죠. 129부를 할 수 있는데 전 이 그룹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만약에 원전 관련주가 오늘 잘 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서 더 그 다음날 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메타버스 ETF,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 ETF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 거고, 당연히 오징어 게임주가 앞서겠죠. 맨 위에 있고, 그 대신에 오징어 게임은 테마성 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반의 현재 여기 순서대로 엔터주, 게임, 메타버스, 디즈니, 이렇게 오징어 게임은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워낙 오래됐어요. 벌써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한 지가 3주가 넘었어요. 3주가 넘고 거의 한 27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원래 초창기 뭐 상한가를 갔던 쇼박스라든지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기간 조정을 겪고 있고 오늘도 큰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시 재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있어서 위험했다. 근데 반면 메타버스 ETF나 미디어 콘텐츠 ETF에 편입된 종목인 엔터주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실적 기반이면서 우량주면서도 테마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갔었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처럼 OTT죠. OTT 서비스인데 이제 11월 달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대감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주로 분리된 것들도 상승률이 있었고요. 뭐 KT 알파라든지 뭐 NEW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터리 소재는 여전히 실적 기반으로 MSCI 편입 이슈로, 또 테슬라가 워낙 요새 주가 상승이 좋다 보니까 LNF가 이제 테슬라와 배터리항을 맺고 있잖아요. 배터리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늘도 급등을 했고요. 남북경협 이제 두 개로 제가 나뉘고 있죠. 개성공단과 송전으로 나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아쉬운 게 장초만 해도 제가 어저께도 남북경협주 설명드렸었죠. 오늘 회의 있다고. 그래서 뭐 미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회의를 했잖아요. 안보 회의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아갖고 장초에 급등을 했는데 미사일을 쐈어요. 미사일을 쏘면서 송전주까지도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완전히 꺾였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요새는 쏴도, 미사일 벌써 5번 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마다 배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주도 지금 계속 프랑스, 영국 이어서 계속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보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나무와 오늘 또 이제 오를 만한 조직이 두나무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죠. 우리투자증권이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뭐 에이스비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거기 그렇게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두나무 같은 경우도 상장 관련해서 사실은 오르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관련된 비썸이 업비트죠. 업비트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가 이제 오르는 건데, 거기도 이제 아직 상장을 못 했잖아요. 미국의 코인베이스처럼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야놀자까지도, 이게 사실 5월 달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5월 달에 다 계속 맨날 세트로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가 움직이면은 야놀자 관련된 주까지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야놀자 관련된 주인 SBI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데까지도 이제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누리호 있죠. 또 누리호 이번 주에 발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요. 홍준표 관련된 주가 유일하게 대선주 중에선 그나마 움직이는 건데, 제가 어저께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TBC라든지 뭐 MSG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한 3%대 상승을 했습니다. DDR5 아무래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소부장들 중심으로 좀 움직일 거고요. 당연히 금리 인상주인 금융,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가격 오늘 좀 떨어졌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엄청 많은데, 뭐 리비안 전기차도 있죠. 뭐 스틸, 전기차 대형, 부품, 가스, 에너지, 뭐 대선주자들 별로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게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잘 선택하는, 제가 선택한 종목들이 항상 80% 이상은 상승을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시장의 흐름을, 이 종목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시키고 순서를 바꾸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매수 매도의 타점은 그렇게 이제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과는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래도 하루에 항상 1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10%씩 20거래일이면 200%가 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앞에 말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지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단지 종목 하나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확진자 수는 1073명이었고, 오늘 확진자 수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확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목이 본격적인 숫자니까 1491명이지만 오늘 뭐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는 단 한 종목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치료제 관련된 주는 완전히 끝났다. 특히나 또 머크사 관련돼서도 오늘 또 WHO에서 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치료제가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뭐 항암이라든지 뭐 NH의 세포라든지 뭐 이런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상승을 하겠죠. 제약바이오 전반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시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완전 접종자 수가 70% 이번 주 안에 달성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뭐 그 순서대로 엔터주들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위드 코로나 주 중에서도 제가 일단은 집합금지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파라다이스나 뭐 강원랜드 같이 레저나 이런 쪽으로 뭐 이런 그 카지노 쪽으로 일단 수혜를 좀 입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여행주도 괜찮긴 한데, 왜냐면 현재도 지금 사이판이나 이런 데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긴 한데, 그 아시아나하고 이제 대한항공 그 합병 이슈가 조금 아직은 거기에서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배열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올라오면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현재 1.6240인데 2.53% 상승을 해서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대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환율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2거래일, 지난주 3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고 어제 오늘 이렇게 2거래일 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증시가 그래도 다행히 한 4일 정도 버텨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환율이 만약에 장중이라도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더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다우존스 현 시간 0.49% 상승, 나스닥은 한 0.7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도 모두 무난한 흐름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한 1.1%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까지도 그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그 소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DDR5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1%에서 한 0.5%까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건 참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이제 현 시간으로 보면은 어쨌든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 가격도 사상 뭐 최근 들어서는 최대치죠. 연간 최대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주인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움직이고 있죠. 거기다 또 저탄소까지도 맞물려서 그런 종목들은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대체 에너지는 조금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오늘 수소에 대한 또 부정적인 기사도 나왔거든요. 9시 뉴스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전주는 무조건 저점에 매수를 해서 모아 나가야 된다. 물론 지금도 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아연이 오늘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나 한일화학이라든지 이런 아연 관련된 주는 당연히 이 여파로 좀 하락을 하겠고요. 알루미늄도 특별히 상승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주들은 하락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상승률이 괜찮은데, 비트코인 ETF 이번 주 안에 승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7,700만 원대로 거의 정고점까지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또 코인베이스도 제가 좀 전에 캡처를 했었던 건데,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된 거래소죠. 관련된 주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의 흐름과도 지금 이런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장초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시혜가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급락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제로 소멸로 인해서.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급등과 급락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는 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지수 자체가 상승세가 아니고 사실은 횡보,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금 물론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을 지지는 했지만 아직은 지지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오늘 올라선 것뿐이고 이게 뭐 일주일, 이주일 연속이 돼야지 이제 지지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외국인들도 투매 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개별주 들어가실 때는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하나투자증권까지는 상승을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야놀자 관련된 주인 SBI 인베스트먼트, 뭐 대성창투까지도 이제 큰 급등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급등 후에 급락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주요 뉴스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WHO가 $10로 코로나 경구약, 결국에는 그 머크사 관련된 그 코로나 치료제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뭐 치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슈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보시는 거 아래에 있는 것처럼 30일에 로마 개최일 주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라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면서 머크사에 당연히 뭐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거의 유일하니까. 또 오늘 다른 회사에서 경쟁하던 것들이 실패했다고 오늘 기사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지금은 완전히 흐름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주사용 치료제, 저도 뭐 셀트리온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지만 뭐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주사용 치료제 관련해서 뭐 승인이 난다고 한들 어쨌든 지금 현재 경구용 치료제가 워낙 또 가격 대비 또 가성비도 그렇고 막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은 그렇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3, 4합병 올해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조금의 모멘텀은 생기겠죠. 그리고 마이네임은 현재 보통 금요일 정도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순위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4위를 지키고 있고, 뭐 오늘 내일까지는 4위를 지킬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당히 급등세 또 급락을 보이면서 상당히 조금은 개인들, 또 경험이 없는 개인들은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겠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뭐 종전 선언이라든지 대북 지원이라든지 좋은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종전 선언에 대한 이슈들도 뭐 성김 그 대북 특별대표가 말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급등을 했었어요. 장초에 뭐 신원 이런 데 급등을 했는데 갑자기 SLBM을 오후에 들어서 쏘면서 이제 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면서 그래도 뭐 마이너스 한 1, 2% 정도에서 하락이 끝났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올해만 해도 여러 번 발사했죠. 벌써 보시면은 올해만 해도 8번이나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나 최근의 상승세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신원같이 이제 대장주죠. 신원 같은 대장주의 5번 미사일 쐈을 때마다의 차트를 보면은 크게 밀리진 않았다.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더라라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대북주를 뭐 적당한 걸로 대장주나 이런 걸로 모아가야 되는, 뭐 대북주가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만 봐도 기관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변동성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원전주 중에서도 전기들은 이제 대북과도 관련돼 있잖아요. 송전. 그렇게 이제 원전주와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을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뭐 해지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I하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벤트 때문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LNF, FNF, 일진머티리얼스,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까지 MSCI 한국지수 편입 예상하는 종목들은 모두 굉장히 최근에 상승세가 좋죠. 거기다 또 이렇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미디어 콘텐츠까지 테마가 엮이면서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LNF, FNF, 그다음에 일진머티리얼스까지는 거의 확실하고 나머지 카카오게임즈나 크래프톤은 지수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코스피 200 편입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11월 12일에 정기 변경 결과가 발표가 되고 11월 30일에 지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초까지는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뭐 조정을 좀 겪으면서도 이 수급은 꾸준히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1년에 4차례 실시되는데 11월에 특히나 많은 종목들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LNF가 이제 그런 이슈와 함께 이 테슬라, 그러니까 요새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다. 또 세로닉스가 이제 지분을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로닉스 같은 경우 훨씬 더 변동성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한 22%까지 상승을 했다가 또 장 막판에는 좀 이렇게 흐르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가 이제 유상증자했다는 건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후에도 한번 뭐 최근에는 가치주 자체가 다 약세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히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뭐 건자재나 이런 것들은 기대할 곳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흐름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씨 관련돼서도 뭐 특별히 이슈는 없는데 국정감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안 나온 것 같고 뭐 마지막 키맨이라고 불렸던 이제 남욱 씨가 이제 오늘 석방이 됐죠.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판도에는 큰 영향은 현재는 못 미칠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지지율 조사나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뉴스 중에서 좀 볼만한 거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잠수함에서 신형 SLBL 발사 가능성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남북 경유치가 뚝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추가 접종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나 엔터주들이 올라가겠고요. 그다음에 뭐 기름값 고공행진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올라가겠고 누리호 발사 이슈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항공우주가 그래도 소폭이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수급은 한정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상승장일 경우에는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재료 저 재료 다 가겠는데 지금은 사실은 한정적으로 지금 미디어 콘텐츠 쪽에 굉장히 강하게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까지만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뭐 항공우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좀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 레포트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일단 뭐 KB금융이나 BNK 금융지주처럼 금리 방어주들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청담 러닝이라고 뭐 메타버스 이제는 뭐 교육기업도 이렇게 메타버스 다 연결해서 하는데 뭐 일회성이죠 사실은 전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교육 관련된 콘텐츠 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뭐 주가 상승이나 뭐 이런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긴 한데 이렇게 또 메타버스가 연결되면은 뭐 장초에 또 급등을 했다가 또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국내 최고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CMS 에듀랑 브랜드 융합 전략 3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괜찮네요. 매출액이 한 YOY가 한 16%, 영업이익은 그래도 크게 상승했네요. YOY 한 77.9% 정도 달성을 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청담러닝이라든지 김영이라든지 뭐 교육 조직이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성장성 이렇게 뭐 기술 기반의 성장주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염두에 두고 있진 않고 어쨌든 이 중에서는 그나마 오늘자 리포트들 중에서는 좀 눈에 띈다라고 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KB금융 오히려 이렇게 경기 금융 그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한 종목 이상 보유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DB 손해보험이라든지 이렇게 KB금융 이런 것들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 이상씩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서 한 종목 정도는 배당까지도 보면서 좀 보유하기 괜찮다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가 74,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내 프루덴셜 생명보험도 M&A를 했죠. 그것도 괜찮고 순자산이익이 한 2.8조 원 그래서 YOY 대비해서 한 14% 정도 상향을 했다.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보면은 일단 코스피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역배열이긴 하지만 역시나 뭐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반대로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21선 현재 보시면은 보라색 선이 21선이잖아요. 아직은 21선에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안착을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하는 포인트가 그 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오늘 드디어 이 어저께 21선을 터치한 이후에 오늘 21선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게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5포인트로 1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이유는 코스닥 쪽에 최근에 강한 미디어나 엔터, 소형 게임주, 배터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반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편입되면서 상승을 했다.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도 보면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삼성전자도 한 0.5%밖에 못 올랐고 뭐 LG화학도 아틀란티스랑 그 합병 이슈가 있음에도 합병이 아니라 그 조인트 벤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0.4%밖에 못 올랐죠. 또 셀트리온 이런 데도 0.6%, 현대차는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약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갈 수 없는 장이고요. 거기다 그나마 이제 ETF에 편입되어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만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별 종목도 지수가 약할 때는 개별 종목의 실패 확률도 상당히 높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시면 상당히 무섭죠. 롤러코스터처럼 장초에 이렇게 10%까지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한 16%가 급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급등을 하고 또 이렇게 또 급락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 물리면은 정말 한순간에 한 10%씩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별주, 테마주들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오늘은 사실은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 어느 섹터가 딱 이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나마 10% 이하 상승률에서는 당연히 미디어 엔터, 메타버스 게임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뭐 상한가부터 좀 살펴보면은 원준, 그다음에 삼진, LED가 둘 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상한가가 두 종목이죠. 또 신규 상장주라는 뭐 장점이 있고요. 원준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뭐 경동제약, 뭐 코로나 3상 이슈로 상승을 했고, 하나투자증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두나무 관련된 주로 급등. 그다음에 뭐 NHN벅스, 마이네임에 이제 그 한솔 씨가 그 포함되어 있는 그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자리 정책 관련된 주로 상승을 했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 중에서 보면은 그나마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 그래서 롱투코리아, 여기도 NFT로 올라갔고, 위메이드도 NFT 하면서 이제 미르포 그 흥행으로 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린케미칼 어제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거죠. 온실가스 대책 40%로 낮추겠다는 그 정책 때문에 오늘의 탄소 관련된 종목들이 장초에만 좀 급등을 했고, 금방 또 재료 소멸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되게 높게 형성을 해서 결국에는 11% 음봉으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YM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1위부터 30위까지 중에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인 원익PN이 오랜만에 전기차 충전주 관련돼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올라갔고, 2차 전지, 전기차 충전 재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 여파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장중할 때는 한 13%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오비고나 딥KT 이런 데 무상증자 이후에 과대낙폭으로 상승을 했고, 우리산업홀딩스는 리비안 관련된 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리비안도 이번 주가 이제 재료가 끝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적정한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뭐 팜스토리, 남북경합주 오늘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급등한 후에 하락을 했거든요. 팜스토리도 제가 어저께 찍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한 15%까지 상승을 했다 이제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남북경합주는 사실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긴 하죠.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말씀드린 대로 마이네임 제작사, 그리고 이제 KEC 같은 경우는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저전력 반도체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저께 상한가 종목이었고 오늘은 3%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또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장초에 시초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그래도 한 4, 5%대 형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급등한 후에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든지 이러면은 또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신원, 남북경합주 중에 대장주 또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하나투자증권 체크해야 되고, 거래금액 상위에서는 당연히 LNF, 그다음에 뭐 카카오, 위메이드 다 대형주들이 좀 많네요. 오늘은 보면은 뭐 삼진 LED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로 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합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은 뭐 삼성 SDI, LG화학 다 2차 전지 관련이죠. 그만큼 2차 전지가 강하다는 거고, 화요일 이거는 이제 월요일 순매수죠. 월요일 외국인 순매수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다음 날 어떤 종목들이 강한 섹터가 될지를 좀 예측할 수도 있고요. 기간 순매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나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오늘은 HMM이나 페노션에 들어왔던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기술투자, 카카오처럼 뭐 두나무 관련된 주에도 그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은 화요일의 강세 섹터는 일단 2021년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아까 원준이라든지 원티드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 6개 종목이 됐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5개 종목이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나 배터리,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주가 강세였다. 그래서 최소한 엔터주 정도는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터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 ETF에 포함된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추가적인 상승,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그 중에서 뭐 JYP라든지 큐브엔터, CJ ENM처럼 실적도 이번에 좀 잘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게임주에서도 뭐 넵튠, 그다음에 뭐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처럼 뭐 MSCI 편입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과대 낙폭인 곳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나무 관련된 주 말씀드렸고요.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 야놀다 상장, SBI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DR5 관련돼서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1%대 상승하기 때문에 내일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게 되면 대닥전자라든지 이런 곳들 해성 DS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합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빠질 때마다 많이 빠질 때마다 저점에서 좀 모아가면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고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남북경협주만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원전에는 송전이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전 이슈가 따라다니는 광명전기라든지 재룡전기처럼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을 하면은 물론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3~4% 정도는 장중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원전 관련된 주 여전히 서전기전, 보성파워텍 좋게 보고 있고요. 네, 하여튼 이 정도로 오늘도 한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마감을 해볼게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현 시간 미국, 유럽 증시는 상승세이고 환율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환경은 좋은데 여전히 그래도 코스피는 역배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또 한 몇 거래, 3거래일 정도 띄우고서 또 급락을 시키는 경우도 패턴이 많거든요. 그런 하락장의 이제 전형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대부분 단기 대응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하시고 저평가 우량주들 중에서 차트가 많이 깨진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말 그대로 과대낙폭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수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세는 콘텐츠, 원자력, 배터리 쪽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정배열이면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단기 스윙, 단기 관점이나 스윙 정도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11월 스터디를 현재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